TV 김재구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 아파트 앞에서 꽹과리 치고 확성기로 막 계속 막 고성 방가를 지르고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권 5년 만에 문정권이 윤 정부에게 내주고 얼마나 잘못했으면 5년 만에 뺏깁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보복하고 있습니다. 좌파 패거리들이. 그 얘기를 시사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이 또 안철수 때리고 윤핵관은 최고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그냥 한방 날리는 이준석 대표. 이 두 개의 카테고리로 오늘 시사 시작합니다. 윤 대통령 앞에서 꽹과리 치고 확성기로 고성방가를 하는 진보 성향의 유튜버 채널인 이서울의 소리가 서울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집회를 반대하는 보복성 집회를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은 양산 사저 앞 집회가 중단될 때까지 매일 집회를 이어간다고 이렇게 또 엄포를 놓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서초동 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마이크를 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산 소음 집회를 중단시켜라. 중단을 못 시키더라도 말이라도 상식적으로 해라. 그러면서 20여 명의 집회 참가자 중에 일부 꽹과리 치고 북치고 막 난리를 핍니다. 이거요. 서초구 구민들이 바보 아닙니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못된 짓을 벌이는 그런 좌파 유튜버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겁니까? 그리고 법원 우측 인도에는 폐륜 집회 비호 윤석열을 사과하라. 적힌 손 피켓을 든 집회 참가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거부하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의 소리는 이날 법원 정문에 방송 차량 한 대, 앰프, 확성기 등을 설치하고 집회를 계속 이어갔는데 이날 집회에서 윤 대통령이 양산 집회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게 사실인지 사실 아닌지 이들이 알아야 수상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지난 7일날 양산 집회에 대해서 대통령 집무실 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법에 따라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 한마디 한 것 가지고 저 좌파들 진보 성향 유튜버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패거리 정치, 패거리 싸움이 시작됐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어쨌든 서울의 소리 박 대표라는 사람이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에게 죄송하지만 윤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소음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약간 시끄러울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양산 집들은 방음이 안 되는데 아크로비스타는 방음이 잘 돼서 양산보다는 주민들이 고통이 없을 것이다. 아니 무슨 얘기냐고. 깡패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오늘 오후에 경찰이 서울의 소리 측 집회 소음 정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법에 정해진 소음 기준 주간 65dB 이하를 넘는 소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음 유지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 관계자는 이런 말을 해요. 소음 유지 명령을 내릴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계속해서 소음 기준을 넘길 경우 확성기 등 방송 장비 사용을 중지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집회 참가자들은 그 이후에도 스피커는 크게 틀면 안 되지만 여러분의 목소리를 크게 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집회를 이어갔다는 겁니다. 아주 교묘한 계획을 짜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법원 정문과 좌우 인도에는 집회 참가자들과 이를 촬영하라는 유튜버 등들이 발디딜 틈이 없었고 서초 구민들은 스트레스 너무 쌓여가지고 울분을 터졌다는 겁니다. 한편 법원 정문 좌측에서 서울의 소리 측 집회에 반발하면서 보수 성향의 단체 신자유연대 등 집회 참가자들이 10여 명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찰은 이들과 서울의 소리 측
충돌 가능성을 우려해서 정문으로부터 10여 미터 구간을 집회 금지 구역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들은 서울의 소리 측을 바라보면서 백은종 구속하라, 이북으로 보내라, 이런 구호를 진보 성향의 시위하는 10분이 이렇게 이제 시위를 했다는데, 오늘 방송 차량에서 노래 등이 큰 소리로 나오고 북과 꽹과리 소리가 이어지면서 주변 시민들의 엄청난 불편을 줬다고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법한 행동입니까? 양산에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정치 장무돼가지고 너무 억울한 사람들, 또 코로나로 돌아가신 유가족들, 이런 분들이 가서 하소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한다고 해서 서울의 소리라는 좌파 유튜버가 우리 윤 대통령님 아파트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보복을 한다? 여기가 무슨 대한민국이 난장판 국가입니까? 이거 참 웃긴다. 대통령 이제 한 달 간 넘었는데 이렇게 흔듭니까? 좌파들이? 말이 안 되잖아요. 어쩌든 집회 현장 인근을 지나가던 아크로피스타 주민 박선영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집회한다고 들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불편하다. 청와대나 대통령 집무실 앞도 아니고 굳이 여기서 집회하는 게 뭐냐? 집회를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다. 자, 오늘은 첫날이라서 이 정도라고 합시다. 내일부터 두고 보십시오. 이들 서울 시민한테 돼지게 혼난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보복 집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서울의 소리가 늘 우리 보수를 겨냥해서 엄청난 일을 저질렀고, 김건희 여사를 완전히 그냥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패대기 치던 좌파 유튜버 서울의 소리, 이제 여기서 끝내십시오. 더 이상 서울 시민을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이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 아파트 앞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도가 지나치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의 소리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벌금 300만 원 나온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분은 법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 같은데 법을 또 그래서 교묘하게 위반하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어쨌든 자중하십시오. 자, 이렇게 서울의 소리 그 좌파 성향의 유튜버들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 아파트까지 가서 이렇게 막 꽹과리 치고 확성기로 고성방가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오늘 또 이준석 당대표가 안철수 때리고 윤핵관은 최고의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타켓이 안철수로 돌아왔습니다. 정진석 의원을 타켓으로 그렇게 심하게 비난을 하더니 이제 다시 안철수 쪽으로 화살을 돌립니다. 어떻게 당대표가 전부 적을 만듭니까?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 간 신경전이 너무너무 또 일어나고 있다. 너무 크게 좀 파장을 만들고 있다. 그런데 안 의원은 국민의당 목신 최고의원으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하고요,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추천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을 빠꾸시켰어요. 누가? 이준석이가. 왜?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안철수 의원이 추천을 했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합당을 한 죄가 2달이 넘었어요. 국민의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국민의힘의 소속 국회의원 안철수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정점식 의원을 추천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지금 국민의당이 없어요. 합당됐어. 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안철수를 또 때린다. 저는 정말 당대표 자격이 없다. 누구? 이준석.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이가 지난 대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날이선 반응을 내놨던 인사죠. 김윤 서울시당 위원장을
추천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한 이유는 그 당시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당 소속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는 이제 좀 거리가 멀었죠. 그래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네거티브 좀 했어요. 그러나 지금 다 그게 그런 모든 고름들이 다 짜내고 2달 전에 합당을 했고 단일화를 했고 국민의힘의 일원이 됐습니다. 그럼 그런 지난 과거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지금 들고 나오는 이준석 쌈꾼이다. 오늘 이 대표와 안 의원은 어제에 이어서 또다시 국민의당 목신 최고의원을 놓고 또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누가 걸었느냐면 이준석 당대표가 싸움을 걸었어요. 누구한테? 안철수 의원한테. 어제도 국민의힘 최고의원위에서 지난 3월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의 합당 과정에서 국민의당 몫으로 배정돼 추천된 최고위원 2명 정 의원과 김 전 위원장에 대해서 사실상 보류 결정을 냈었는데 이준석이가 당일 당 사무총장과 원내대표가 국민의당 몫인 최고위원 추천 인사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우려를 안 의원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안 의원은 이미 2달 전에 끝난 일로나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이 어디 있고 국민의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로 논하면 안 됩니다.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근데 안 의원은 오늘 또 너무 불편해가지고 본인이 참으려고도 참을 수가 없어서 속내를 드러낸 것이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오늘 의원총회를 열었어요. 근데 여기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한 당이 됐는데 국민의당 출신들만 고집하는 것 자체가 화합을 위해서 바람직하지가 않지 않느냐. 그래서 현역 의원들 중 좋은 분인데 기회를 못 가진 분들 중 추천을 했다. 누구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오히려 화합이 더 좋은 시그널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굳이 국민의당 출신만 고집하는 게 오히려 더 분열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화합의 제스처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안철수. 아니 그런데 나는 더 웃긴 게 이거예요. 이준석 당대표가 아니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안철수 의원이 추천을 해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국민의당 출신보다? 근데 이거를 반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정점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 엄청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핵관으로 불리기까지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윤핵관은 안 된다. 최고에 들을 수가 없다. 다음에 유승민 당대표 만들기 위해서? 뭔 꼼수지? 이런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우리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사람을 두고 대통령과 가까운 그룹과의 연대일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이 대표가.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여당 의원들이 다 대통령과 정부와 가까운 사람들은 아니냐. 그런데 여당 내에 대통령과 먼 사람이 있고 가까운 사람이 있고 나누는 게 옳은 판단 같지는 않다. 이준석 대표를 깐 거죠. 그리고 정점식 의원은 윤 대통령의 검찰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대표한테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또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점식 의원이 국민의당이 아닌 국민의힘 인사 인점이 불쾌하다. 그리고 김 전 위원장의 대선 당시의 발언이 상당히 셌던 것을 거론하면서 안 의원이 주변에서 뜻을 같이 하고 국민의당에서 고락을 함께한 인사 중에서 조금은 상황이
맞는 인사를 추천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지만 점점점. 난 참 이준석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서 안 의원한테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나중에 갈 거다. 이준석 왈. 그리고 세상에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코에 가면 코걸이, 귀에 가면 귀걸이. 이런 논리를 써요. 아니 정정식 의원이 국민의힘인데 얼마나 좋아. 최고위원 되면은. 근데 안 된다는 거야. 왜? 윤 대통령의 검찰 후배이기 때문에. 뭔 얘기냐고 이게. 참난 세상에 이런 이 대표가 시비를 붙어서 안 의원하고 향후에 직간접적으로 서로가 계속 견원지간으로 쭉 가려고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승민이나 또 다른 이준석 계의 사람을 당대표 만들겠다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 대표가 의총회에서 저 반도체 강의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내가 다음 일정을 가야 해서 오늘은 논의를 못할 것 같다고 하면서 앞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또 자기가 바쁘대. 기다릴 수가 없다. 간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말을 해요. 이준석. 그러니까 안 의원께서 인사 재고 생각은 없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기자가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전해 들은 이야기밖에 없고 직접 얘기를 듣지 못했다. 준석이한테. 보도를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권성동 원내대표를 통해서 함께 논의해보자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논의가 오면 그때 한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하고 슬그머니 피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유가 있어요. 왜? 내년 6월에 당대표 출마도 해야 되겠고 또 윤 핵관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안철수의 마음. 장제원의 마음은 샀죠. 근데 권성동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권성동이도 자기 정치적 계산이 아주 엄청 강한 사람입니다. 거의 이준석이와 권성동 거의 비슷비슷한 사람이에요. 근데 권성동이는 어쨌든 우리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하든 한 식구로 윤 핵관으로 함께 갈 수밖에 없어. 어쨌든 지금은 일단 안철수 의원이 가슴을 넓게 갖고 품으세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위 이준석이가 혁신위를 만들었는데 이거 박살 났습니다. 뭐 누구 한다는데 어제까지도 최재형, 천하람 그리고 또 다른 의원들이 들어왔었는데 나갔어요. 나 안 하겠다. 우리 배현진 의원이 어저께 최고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한테 한 방 날렸잖아요. 그걸 보고서 그냥 나 이거 않겠다 빠져나간 사람이 있고 또 최재형 의원이 계속 영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 전부 다 노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준석 패거리들로 채우겠죠? 그러면 그걸 누가 신뢰합니까? 아무도 신뢰하지 않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지금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준석 대표하고 상대를 안 하려고 한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또 의총위에 참석 의원들은 의총에서 현안 관련 발언이 전혀 안 나왔다고 합니다. 왜? 최근에 우크라이나 방문과 혁신위 발족이 자기 정치라고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죠. 근데 이것을 이준석이를 비판했다가 역공을 받은 정진석 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혁신위 출범도 반대하는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와 확전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 무슨 얘기냐. 이 대표가 싸우지 않겠다. 나는 싸워봤자 물고 뜯는데 그래서 이 대표를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가슴에는 전부 다 이 대표 반대하고 있습니다. 뭐 당대표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윤석열 대통령 측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이 계파 갈등에 대해 예민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여당이 계파 갈등이 극심한 모습으로 비춰질 경우에 과거의 친이 친박계 대립을 연상시키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있기도 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 스타일이 아주 고집스럽고 자기만의 정치니까 여기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이유도 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친윤계 또 B라는 의원이, 내가 그 의원의 이름은 얘기 않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제일 큰 대응은 무관심이다. 그냥 이 대표에게 무관심을 보여라. 그 이유는 큰 소리를 내면 더 큰 소리로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정치 스타일이 이준석 스타일이다. 일절 얘기를 안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면 따돌림 당하죠. 완전히. 이준석이는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본인은 몰라. 우리 민초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친윤계, 또 시의원은 이런 말을 해요. 이준석 대표에게 대응하면 구태라고 다 찍어 붙이는데 발언할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니까 타내지 말고 무관심이다. 그냥 무시해버려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는 서로 돼야 가능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로 이끈 30대 청년 당대표와 맞섰다가 구태 정치인으로 낙인 찍힐 수 있는데 누가 이준석이와 상의하고 토론하겠니? 그냥 무시해버려. 아니, 당 중진인 정진석 의원 사례를 보면서 일단 참고 지켜보자는 태도로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표라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고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따돌리자. 무관심으로 그냥 대처하자. 다들 그런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의총이 분위기를 두고 여당 내 갈등이 여전히 잠복해 있지만 수습 국면이란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새 정부 초반이라서 당내 개파 분화가 뚜렷하지 않는 상황도 소속 의원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앞장서서 의견을 개진하기가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게 이준석이다. 그러니까 이준석을 일단 따돌리자. 그리고 무슨 말을 해도 대꾸하지 말아라. 자기 존재감을 더 키워주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사실상 혁신이 이거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이제 이준석이가 욕심부려서 혁신으로 가동하게 되면 저 거의 다 이준석 패거리들로 채워지겠죠. 그러나 이거 신뢰받지 못합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장외에서는 각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어요. 배현지 최고위원 어제 혁신위에서 얘기한 거 제가 방송해드렸잖아요. 출범하지 않은 조직에 대해서 공천, 룰 개정 등 불필요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바람에 초선 의원들이 의원 선임에 주저하는 분위기가 생겼다. 그러니까 혁신이 의원, 초선 의원들 아무도 안 간다.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원내에서 돌고 또 돌고, 이제는 이제 분위기가 거기 가면 너 손해봐. 이런 분위기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윤계 T의원은 이런 말을 해. 민들레 출범과 관련해서 좀 미뤄야겠다. 이준석 대표의 사조직 프레임에 말려들면 우리가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준석도 자신을 향한 비판을 적극 반박을 했습니다. 저 연합TV에서 뭐라 그랬느냐. 이준석 사당화할 것이라면 공천관리의원으로 공천권을 쥐고 흔들지 혁신으로 당을 장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원래 뻐꾸기꾼이라서 잘 말 만들어요. 언변 대단해. 나이도 어린 정치꾼이 당대표가 흥탕물을 계속 뿌리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결론적으로는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 소리 없는 따돌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상대가 없는 따돌림.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이준석과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죠. 어쨌든 본인의 무덤을 파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 정치 장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뭐 하루하루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어떻게든 당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대표가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정치, 자기 식구 챙기기 여기에 몰두하고 있으면 우물 안의 프레임이에요. 그냥 그 바깥 세상 모릅니다. 자기만 아는 정치 한다는 것이죠. 뭐 아직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아마도 권성동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확실하게 안 다음에 한마디 하겠죠. 아직은 워낙 이제 바쁘시니까 두고 보십시오. 시간 많이 안 갑니다. 6월 24일 날 어떻게 이준석이가 살아날지 아니면 거기서 완전히 끝나버릴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24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또 이준석이의 또 어떤 악의적인 그런 행보를 우리는 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만 남아 있습니다. 24일 날 이준석이의 마지막 정치적 수명이 어떻게 되느냐 그때 판가름 나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